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68살이죠. 평생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왔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고 밤늦도록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손톱 밑에 늘 고춧가루가 끼어 있고 손등엔 칼자국이 그어져 있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두 손으로 아들 준호를 키워냈거든요. 남편이 준호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준호만큼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 뭐든 다 해주겠다. 그래서 밤잠을 설쳐가며 돈을 모았어요. 추운 겨울에도 새벽 시장에 나가고 더운 여름에도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반찬을 만들었죠. 준호가 대학에 갈 때까지 등록금 한 번도 밀린 적 없어요. 친구들이 아들 공부 잘한다더라 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었죠.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대학생 때도 방학이면 시장에 나와서 저를 도와주곤 했어요. 엄마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포장해 주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런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모두 부러워했죠. 영자야,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우리 준호 정말 잘 됐네. 그런데 준호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며느리가 될 지은이를 만났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고 교양 있어 보였죠.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와 대화할 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은이가 인사를 할 때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이 좀 딱딱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제 전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전세 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내줬죠. 시장에서 30년 넘게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결혼식 날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그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지은이 친정에서도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고요.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준호가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지은이도 명절 때 인사를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이상함을 느낀 건 추석 때였어요. 며느리가 선물을 보내왔는데 마트에서 파는 세일 상품들이었어요. 유통기한을 보니 며칠밖에 안 남은 참치캔 세트였죠. 가격표까지 붙어 있었는데 반감 할인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실수려니 했어요. 바쁜데 깜빡이 한 거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과일 선물 세트였어요. 사과 몇 개는 이미 썩기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마음이 좀 상했지만 애써 이해하려고 했어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어요. 제가 준호 결혼할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내준 걸 생각하면 조금은 정성을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보다 더 이상했던 건 손녀 하늘이였어요. 준호 부부가 가끔 하늘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는데 하늘이는 늘 외할머니 사진을 들고 다녔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외할머니 사진을 보며 외할머니, 외할머니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아, 할머니는 여기 있잖아. 제가 말하면 하늘이는 저를 쳐다보긴 했지만 금세 다시 핸드폰 속 외할머니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뭔가 아이가 외할머니와 더 친한 것 같았죠. 어느 날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준호야, 하늘이가 외할머니하고 더 친한 것 같은데 자주 만나나? 그러자 준호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냥 지은이 어머님이 하늘이를 많이 예뻐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서운했어요. 물론 외할머니가 손녀를 예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친할머니인 제가 있는 앞에서 그렇게 외할머니만 찾는다는 게 좀 그랬거든요. 하지만 저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괜히 며느리한테 미운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하늘이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시장에서 파는 맛있는 간식들을 사다 가지고 하늘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사줬어요. 그런데 하늘이는 제가 사준 선물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고마워한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오히려 외할머니한테서 받은 선물들을 더 소중히 다루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하늘이가 예쁜 인형을 들고 있기에 물어봤어요. 하늘아, 인형 예쁘네. 누가 사줬어? 외할머니가 사주셨어요. 외할머니가 외국에서 사오신 거예요. 외국에서 사온 인형이라니.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지은이 어머님이 외국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나중에 준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준호야, 지은이 어머님이 외국 여행 다녀오셨다더라. 아, 네. 일본에 다녀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좋았겠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좀 서운했어요. 며느리네 어머님은 외국 여행도 다니시고 손녀한테 비싼 선물도 사주시는데 저는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시장 일이 바빠서 여행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준호 결혼 준비하느라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주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준호가 전화를 걸어와도 예전처럼 길게 대화하지 않았어요.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는 거예요. 엄마 안녕하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고 있다. 너희들은 어떠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뭔가 공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시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도 얘기해주고 제가 만든 반찬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가 없었죠.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때 인사 전화를 걸어와도 정말 형식적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응, 너희도 잘 보내라. 그게 다였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하늘이 이야기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산 적도 없고 간섭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지은이 친정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서민이니까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했어요. 제가 준호 결혼할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내줬는데 이제 와서 저를 무시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며칠 뒤 시장에서 만난 단골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영자야, 요즘 며느리 소식은 어때?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사는 며느리 친구 어머니 말인데 지은이네 어머님이 요즘 해외여행 자주 다니신다더라. 이번에는 유럽 갔다 오셨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럽 여행이라니. 그런 대단한 여행을 다니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런가 보네요. 너도 한번 해외여행 가봐. 요즘은 시니어 여행 상품도 많더라. 아주머니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겠어요. 시장 일도 쉴 수 없고 돈도 없는데요.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손은 거칠고 옷도 시장에서 사는 저렴한 것들 뿐이었죠. 며느리 친정과는 정말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래서 멀리하는 건가? 저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손녀 하늘이만큼은 저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늘이는 제 유일한 손녀이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게 생긴 새로운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하늘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시장에서 맛있는 것들을 사다가 준호 집에 가져가곤 했죠. 하늘이가 좋아할 만한 과일이나 간식들을 정성껏 골라서요. 하지만 갈 때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지은이는 저를 반기는 것 같지 않았고 준호도 예전만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지은이가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죠. 하늘이 어디 있니?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왔다고 전해줘. 네, 그럴게요. 하지만 하늘이는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야 나와서 저에게 인사를 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하늘아.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딸기 사왔어. 하늘이는 고맙다고 했지만 예전처럼 반가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요.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며느리가 저를 싫어하는 건지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멀어져 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제 유일한 아들이고 하늘이는 제 유일한 손녀였으니까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시장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문득 하늘이 얼굴이 보고 싶어졌어요. 요즘 손녀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어서 그리움이 더해갔거든요. 그래, 오늘은 반찬도 많이 남았으니까 가져다 주자. 저는 하늘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계란말이를 포장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방금 사온 신선한 과일도 함께 담았죠. 준비를 마치고 준호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니 마음이 설렜어요. 하늘이가 할머니 하면서 뛰어나와 안겨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서 준호네 집 앞에 섰어요. 평소처럼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기다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안 들렸나 싶어서 다시 한번 눌렀어요. 딩동. 그런데 이번에도 반응이 없었어요. 집 안에서는 분명히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는데 왜 나오지 않는 걸까요? 혹시 모두 깊게 잠들어 있나 싶었어요. 한 번 더 눌러봤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세게 눌렀죠. 그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걸까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통화 중이었어요. 지은이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역시 받지 않았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경비 아저씨, 저 12층에 사는 박준호 씨 어머니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집에 계신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주시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요. 경비 아저씨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머뭇머뭇하며 말했어요. 그게, 아저씨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혹시 우리 아들 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경비 아저씨가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며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시댁에서 오시면 집에 없다고 하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시댁에서 오면 집에 없다고 하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곤란한데 며느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셔서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저를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경비 아저씨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면서요. 아, 그렇구나. 저는 겨우 그 말만 하고 경비실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가 힘들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왜 이럴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며느리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피하는 걸까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경비 아저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시댁에서 오시면 집에 없다고 하라고.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까지 피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저는 지은이에게 간섭한 적도 없고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고 뭐라고 한 적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했는데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싫은 시어머니인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피할까? 며칠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김순자 아주머니였는데 저보다 5살 많으시고 자식들 키운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영자야, 요즘 어때? 며느리는 잘 지내고? 네, 그냥저냥 지내요. 우리 동네 박씨네 며느리 친구가 지은이 동창이라더라. 그 친구 어머니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순자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귀가 쫑긋했어요. 무슨 얘기요? 지은이네 어머님이 이번에 해외여행 가셨다더라. 그것도 아주 좋은 패키지로. 시댁이랑은 다르네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댁이랑은 다르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런가 봐요. 영자야, 너도 가끔은 여행 같은 거 해봐.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도 세련됐으면 좋아한다더라. 순자 아주머니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됐어요. 저도 세련되고 싶고 여행도 가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평생 시장 일만 하다 보니 손은 거칠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죠. 옷도 늘 시장에서 사는 실용적인 것들 뿐이었고요. 며느리 친정 어머님은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손녀한테 외국에서 사온 비싼 선물도 사주시는데 저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하는 건가 싶었죠. 아, 내가 너무 초라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욱 서글퍼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며칠 뒤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만난 단골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영자야, 너네 며느리 봤는데 참 예쁘더라. 그런데 좀 차가워 보이더라고. 어디서 봤어요? 백화점에서. 친정 어머니랑 같이 쇼핑하는데 명품 가방 사고 있더라. 돈이 많나 봐. 명품 가방이라니.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명품을 살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저한테는 유통기한 임박한 선물을 보내고요. 그래요.
근데 친정 어머니한테는 진짜 다정하더라. 팔짱 끼고 다니면서 웃고 떠들고. 너한테는 안 그래?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가 저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한 적이 언제였던가요? 늘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대화만 했었는데요. 글쎄요, 바쁘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가? 그래도 며느리가 좀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 너 혼자 아들 키운 거 알 텐데.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요, 저 혼자 준호를 키웠어요. 남편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며느리 정도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가난해서 창피한 건 아닐까? 아니면 교육 수준이 달라서 같이 대화하기 어려운 건 아닐까?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반면에 지은이는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아이죠. 그래서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위축됐어요. 앞으로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다가갔다가 더 미움받을까 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늘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유일한 손녀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며칠 뒤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야. 아, 네, 엄마. 뭔 일이세요? 하늘이 목소리 좀 들을 수 있을까? 너무 보고 싶어서. 하늘이요? 잠깐만요. 한참 뒤에 하늘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우리 하늘아.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할머니가 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번 주말에 할머니 집에 놀러 올래? 그런데 하늘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는 외할머니 집에 가기로 했어요. 또 외할머니였어요. 저는 실망했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 외할머니랑 뭐 하기로 했는데? 외할머니가 놀이공원 데려가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신다고 했어요. 놀이공원이라니. 저는 하늘이를 놀이공원에 데려가 줄 엄두도 내지 못했었는데요. 입장료도 비싸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닐 체력도 없었거든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네, 할머니.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허전했어요. 외할머니는 손녀를 놀이공원에도 데려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외국에서 예쁜 선물도 사오시는데 저는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이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할머니구나. 손녀한테도 버림받는 할머니구나. 다음날 시장에서 일하는데도 집중이 안 됐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죠. 영자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더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잠깐 저를 찾아왔는데 급히 나가면서 휴대폰을 두고 간 거예요. 준호야, 휴대폰. 하지만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쫓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휴대폰에서 녹음된 통화가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그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준호와 지은이의 대화였어요. 언제 녹음된 건지는 몰랐지만 제가 들어서는 안 될 대화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끄려고 했어요. 남의 사생활을 엿듣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번에 우리 아파트 좀 더 큰 걸로 바꿀까요? 그러고 싶은데 돈이 문제지.
엄마한테 말씀드려봐요. 엄마는 어차피 우리 줄 돈 많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게 돈을 달라고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그러게. 엄마 혼자 살면서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맞아요. 이번엔 아예 큰 아파트로 옮겨요. 40평 정도로요. 40평이라니. 그건 정말 비싼 아파트예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될까 말까 한 금액이죠. 지은이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차도 바꿔야죠. 준호 씨 회사에서 체면상 좀 더 좋은 차 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엄마한테 말해보자. 저는 점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집뿐만 아니라 차까지 제게 사달라고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들린 말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집에 오려고 해서 스트레스예요. 괜히 반찬 가져온다고 들락거리고. 그래? 엄마가 그래? 네, 진짜 불편해요. 그냥 돈만 주면 되지 왜 자꾸 와서 간섭하려고 하는지. 간섭이라니요. 저는 한 번도 지은이에게 간섭한 적이 없어요. 그냥 손녀가 보고 싶어서 아들이 보고 싶어서 가끔 찾아갔을 뿐인데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줘. 좋은 뜻이라고 해도 부담스러워요. 저희끼리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지은이가 말했거든요. 추석에도 가기 싫어요. 차라리 우리끼리 어디 여행 가면 안 될까요? 여행? 어디로? 스위스 어때요? 하늘이도 외국 구경시켜주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근데 엄마가 실망하실 텐데. 괜찮아요. 나중에 적당히 둘러대면 돼요. 적당히 둘러댄다고요? 저에게 거짓말을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준호가 또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해외여행 갈 돈은 있어?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하늘이 교육비 명목으로. 교육비 명목으로 거짓말을 해서 여행비를 받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하늘이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거예요. 그걸 이용하면 돼요. 이용한다고요? 제가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휴대폰을 끄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서운함과 이상함이 모두 설명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돈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간섭하지 말고 돈만 주면 되는 사람. 그들에게 제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혼 자금도 다 대주었는데 이게 제가 받는 대우였나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휴대폰을 가지러 다시 온 거예요. 엄마 휴대폰 두고 갔나 봐요.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건네줬어요.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갈게요.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연하게 나갔어요. 저는 그런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더욱 허탈해졌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거든요. 계속 그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냥 돈만 주면 되지, 괜히 들락거리고 적당히 둘러대면 돼, 그걸 이용하면 돼. 이런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장에 나가도 일에 집중이 안 됐고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죠. 엄마, 저 준우예요. 응, 무슨 일이야? 엄마, 시간 좀 있으세요? 잠깐 뵙고 싶은데. 왜? 그냥 얘기할 게 있어서요. 저는 벌써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았어요. 돈 얘기겠죠. 그래, 와라. 1시간 뒤 준호가 왔어요. 지은이도 함께였어요. 평소보다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와서는 저에게 깍듯이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의 인사가 평소보다 정중했어요. 뭔가 부탁할 게 있을 때의 태도더라고요. 앉아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하늘이가 커가는데 지금 집이 좀 좁아서요. 더 큰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역시 그 얘기였어요.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들었어요. 얼마나 큰 집? 40평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 방도 따로 마련해주고 싶고요. 지은이가 거들었어요. 하늘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공부할 공간도 넓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준호가 회사에서 승진하면 집도 그에 맞게 해야 하잖아요. 회사 체면까지 얘기하네요. 통화에서 들었던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께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얼마나? 전세금이 모자라서 5억 정도 필요해요. 5억이라니. 제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달라는 거예요. 뭐? 네, 좋은 곳으로 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해요. 하늘이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요. 또 하늘이 얘기를 꺼내네요. 제가 손녀를 사랑하는 걸 이용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은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차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차? 네, 준호가 회사에서 체면상. 지금 차로는 좀 부족해서요. 체면상이라고 하네요. 결국 허영 때문이라는 얘기죠. 무슨 차? 외제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준호 회사 사람들한테도.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봤어요. 그들이 얼마나 철면피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런 부탁드려서. 하지만 다 하늘이 위해서예요. 하늘이 위해서라고 하네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지은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늘이 교육에도 더 신경 쓸 수 있고요. 교육이라는 명목을 대며 돈을 요구하네요. 통화에서 들었던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들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제 앞에 앉아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확고한 결심이 섰어요. 이들에게 진짜 교육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다 해줄게. 준호와 지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그럼. 내 손주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니?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줄게.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준호도 신이 났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정말 그럴 거예요. 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로요. 저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무슨 조건이든지요.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집이랑 차를 정해서 알려줘. 그럼 내가 준비할 테니까. 정말요? 우리가 정해도 돼요. 그럼. 너희들이 살 집이니까 너희들이 정해야지. 그들은 정말 좋아했어요. 벌써부터 어떤 집으로 할지, 어떤 차로 할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언제쯤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지은이가 성급하게 물어봤어요. 급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한 달 정도면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 추석은 어떻게 할 거니? 그 질문에 준호와 지은이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추석이요? 응. 올해 추석에는 우리 가족끼리 좀 제대로 보내자. 하늘이도 할머니랑 시간을 보내야 하고. 지은이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추석에 하늘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거짓말이 시작됐네요. 무슨 프로그램? 영어 캠프요. 해외에서 하는. 해외라고 하네요. 결국 스위스 여행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포장하려는 거군요. 그래? 어디서? 스위스에서요. 정말 좋은 기회라서. 저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하늘이 교육이 중요하니까. 네, 죄송해요. 나중에 보상해 드릴게요. 보상이라고 하네요. 무슨 보상을 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괜찮다. 대신 너희들이 돌아오면 새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자. 네, 좋아요. 그들은 정말 신이 나서 갔어요. 드디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들에게 진짜 교육을 시켜주기로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부모와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기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마음이 정해지니 오히려 편해졌거든요. 준호와 지은이가 간 후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으니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그래? 어디?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 단지예요. 정말 좋아요. 강남이라니. 역시 비싼 곳을 골랐네요. 얼마나 하는데? 전세로 8억이에요. 8억이라고요? 처음에 5억이라고 해놓고 이제 8억이네요. 8억? 처음에는 5억이라고 하지 않았니? 아, 그게 보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곳이 있어서요. 하늘이 학군도 더 좋고 교육 환경도 훨씬 나아요. 또 하늘이 핑계를 대네요. 그래? 그럼 지은이는 뭐라고 하더라? 지은이도 정말 좋아해요. 어머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하네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차는 어떤 걸로 정했니? BMW로 하려고요. 지은이가 그걸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요. BMW라니. 정말 비싼 차를 골랐네요. 얼마나 해? 1억 2천만 원 정도요. 결국 집과 차 합쳐서 9억 2천만 원을 달라는 거네요. 제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요.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래, 알겠다. 준비할게. 정말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준호가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펐죠. 제 아들이 이렇게 된 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스위스에서 돌아온 다음에 줄게. 그때 새 집에서 가족 모임도 하고.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준비와는 전혀 다른 준비였죠. 먼저 은행에 갔어요. 제 모든 예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 예금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전액 인출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부는 다른 곳에 기부하고 일부는 동생 명의로 신탁하고 싶어요.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기부요? 네,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장학재단 있잖아요. 거기 기부하고 싶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 중 절반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정말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나머지 절반은 동생 명의로 신탁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병원비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누나, 갑자기 왜 이래? 동생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준호가 뭐라고 하려나? 준호는 몰라도 돼. 동생은 의아해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에 갔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집 팔고 싶어요. 아, 이사 가시는 건가요? 네, 작은 빌라로 이사할 예정이에요. 사실 이 집도 제가 평생 일해서 산 거였어요. 작지만 정들었던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 혼자 살기엔 너무 큰 것 같았어요. 집을 팔고 작은 빌라를 구했어요. 조용한 동네의 원룸형 빌라였죠.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준호 어렸을 때 사진들, 상장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우리 준호는 이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아이였던 걸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였거든요. 준호와 지은이가 스위스로 떠나는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엄마, 왜 나오셨어요? 손녀 얼굴이라도 보려고. 하늘이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응, 재미있게 놀다 와. 할머니가 선물 준비해 놓고 기다릴게.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순수한 아이였죠. 부모들의 계산을 모르는요. 엄마, 저희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그때 약속한 것들 부탁드려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준비해 놓을게.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했어요. 시장 일도 정리해야 했거든요. 영자야, 갑자기 왜 그만둬? 단골 아주머니들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좀 쉬고 싶어서요. 그래도 너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맛있는 반찬을 사 먹어. 고마운 말이었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미안해요. 대신 다른 좋은 가게 소개해 드릴게요. 시장 정리를 마치고 집 이사도 끝냈어요. 새로운 빌라는 정말 조용했어요. 준호네가 살던 동네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의도적으로 연락을 차단했어요.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준호가 저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요. 며칠 뒤 예전 번호로 준호가 계속 전화를 걸었을 텐데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들이 스위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ATM 머신이 되지 않는 삶을요. 일주일이 지나고 준호 가족이 돌아올 때가 됐어요. 아마 공항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 텐데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새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교육이 시작되는구나. 그들이 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지 궁금했어요. 돈 때문에 찾는 건지 정말 제가 걱정돼서 찾는 건지도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생 베풀기만 한 것도 이제 끝내야 할 때였어요. 며칠 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준호가 우리 집에 왔다 갔어. 누나 찾고 있더라. 그래? 정말 당황한 것 같았어. 누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뭐라고 했어? 그냥 연락이 안 된다고만 했어. 누나 집에도 갔는데 팔렸다더라.
집을 팔았다는 걸 알았구나. 이제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 누나가 어디 갔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 나는 모른다고 했어. 고마워. 누나 정말 괜찮아? 준호한테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동생에게 전부 다 얘기할 순 없었어요. 너무 복잡하고 창피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찾는데. 그러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싶었죠. 걱정할 것 없어.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바로 모시러 갈게요. 그럴 필요 없어. 엄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집도 팔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혹시 준호가 정말 변했을까 싶어서요. 너희들 여행 잘했니? 네,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엄마 약속하신 것들은 역시였어요. 결국 그 얘기가 나오네요. 무슨 약속? 집이랑 차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돈 때문에 찾는 거였구나. 아, 그거? 네, 저희가 마음에 드는 걸로 다 정해놨어요. 언제 해주실 수 있어요? 준호야. 네? 엄마한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뭐가요? 돈이. 엄마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니? 준호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걱정 안 되고 돈만 걱정되니? 그게 아니에요. 엄마도 걱정되고 약속하신 것도 궁금하고.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에서 느껴졌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준호가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많이 왔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지은이도 전화를 걸어왔나 봐요. 동생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누나, 며느리도 누나 찾고 있어. 정말 걱정된다고 하더라. 걱정이라고 하네요. 정말 그럴까요? 뭐라고 하더라? 어머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혹시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나 싶다고 하더라.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나 싶다고요. 이제야 그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들이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동생이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누나, 준호가 또 왔어. 이번에는 하늘이도 데리고 왔더라. 하늘이요? 손녀가 저를 찾으러 왔다고요? 하늘이가 뭐라고 하더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더라. 할머니가 어디 갔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녀만큼은 정말 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할머니가 여행 가셨다고 했어. 금방 돌아오신다고. 며칠 더 지나자 준우에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늘이가 매일 할머니 찾고 있어요. 엄마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제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돈이 필요한 걸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2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드디어 준호에게 연락을 했어요. 정말 마지막 확인을 위해서였죠.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모시러 갈게요. 아직은 안 돼.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엄마가 사라져서 뭐가 제일 걱정됐니? 준호가 잠깐 망설였어요. 당연히 엄마 건강이죠. 혹시 다치신 건 아닌가 해서. 그게 다야? 그리고 엄마께서 우리를 미워하게 되신 건 아닌가 해서요. 미워하게 됐다고요. 그제서야 그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 왜 엄마가 너희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니? 글쎄요. 저희가 엄마께 너무 많은 걸 부탁드린 것 같아서요. 이제야 그런 생각을 하네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없으면 뭐가 제일 불편하니? 엄마가 계셔야 저희가 마음이 든든해요. 엄마는 저희 가족이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엄마가 약속한 집이랑 차는 어떻게 할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런 건 안 중요해요. 엄마가 돌아와 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마지막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럼 엄마가 더 이상 돈을 못 줘도 괜찮니? 엄마, 이제 돈이 별로 없어.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가 대답했어요. 엄마, 돈은 저희가 벌어서 쓸게요. 엄마는 그냥 건강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혹시 정말로 준호가 변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엄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럼 한번 만나보자. 정말요? 어디서 만날까요? 카페에서 만나자. 우리 셋이서. 다음 날 약속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준호와 지은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달 만에 보는 아들과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 준호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지은이도 깍듯이 인사했죠. 어머님, 정말 걱정했어요. 저는 그들 앞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엄마만 기다렸어요. 혹시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지은이가 말을 꺼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어머님, 저희가 혹시 어머님께 상처를 드린 건 아닌가요? 상처를 드렸는지 묻네요. 이제야 그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상처는 무슨 상처니? 다 지난 일이야. 엄마,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집이 어디니? 저희가 엄마 살 곳 다시 마련해 드릴게요.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네요.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살던 곳이 좋아. 그럼 적어도 연락은 하시면서 지내요. 저희가 정말 걱정돼요. 지은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말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 앞으로는 연락하며 지낼게. 정말요? 그런데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 준호와 지은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큰 돈을 줄 수 없어. 엄마,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정말이니? 집도 못 사주고 차도 못 사줘도?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정말 상관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정말 변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럼 이제 하늘이를 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하늘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손녀만큼은 정말 저를 그리워했을까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번 주말에 어떠세요? 하늘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 주말 드디어 하늘이를 다시 만났어요.
2달 만에 보는 손녀는 많이 컸더라고요. 할머니. 하늘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정말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하늘아 많이 컸네.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랬어. 미안해. 이제 안 가시죠? 그래, 이제 안 가. 하늘이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손녀만큼은 진짜였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준호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였죠.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뭘 사과해. 그동안 어머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얼마나 아껴주셨는데 정말 그런 마음인 걸까요? 준호도 말했어요. 엄마 저도 정말 반성했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제대로 효도도 못했네요. 효도는 무슨 효도야? 너희들이 잘 사는 게 효도야.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엄마 걱정 안 끼쳐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준호와 지은이를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몇 달이 지났어요. 준호와 지은이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어왔고 하늘이도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다 드리겠다고 했죠. 엄마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죠?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그럼 적어도 가전제품 같은 건 새로 사드릴게요. 괜찮아. 있는 걸로 충분해. 예전 같으면 저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저에게 뭔가를 사주려고 했어요.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언젠가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어요. 하늘이가 제 집에 놀러 왔을 때 순진하게 한 말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돈을 다 기부했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니? 아빠가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돈을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데 주셔서 이제 할머니한테는 돈이 없다고. 그들이 알고 있었구나. 제가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던?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는 할머니시니까 잘해드려야 한다고. 그래도 할머니는 할머니니까 잘해드려야 한다고요. 돈이 없어도 할머니니까 잘해야 한다는 뜻이었을까요? 저는 그때서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준호와 지은이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요.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돈을 다 기부했다는 거 알고 있었구나. 준호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네. 동생한테서 들었어요. 그런데도 엄마한테 잘해줄 수 있니? 당연하죠. 엄마는 돈이 있든 없든 저희 어머니세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정말 변했구나 싶었거든요. 고마워. 뭘 고마워하세요. 당연한 거죠. 엄마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큰 힘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며칠 뒤 지은이도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님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지은이가 진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고마워.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요. 할머니, 저 할머니가 좋아요. 하늘이가 제 품에 안겨서 말했어요. 할머니도 우리 하늘이가 제일 좋아. 할머니는 왜 그때 사라지셨어요? 할머니가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랬어. 다시는 안 사라지시죠? 그래, 다시는 안 사라져. 하늘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의미구나 싶었죠.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그래? 네, 그동안 엄마한테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깨달았네요. 뭘 깨달았는데?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엄마가 저희한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걸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저희가 엄마를 모실게요. 엄마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지은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할게요. 고마워. 그들을 보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몇 달 뒤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털어놨어요. 준호야, 지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네, 뭔 얘기세요? 사실 엄마가 그때 왜 사라졌는지 말해줄게. 그리고 저는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휴대폰에서 들은 통화 내용부터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까지요. 준호와 지은이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응. 정말 부끄럽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은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다 지난 일이야. 그런데 엄마, 정말 돈을 다 기부하신 거예요? 응, 대부분. 왜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아이들 말이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희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 정말 죄송해요. 사과할 필요 없어. 오히려 고마워. 뭐가요? 너희들이 변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그랬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준호와 지은이는 계속 저를 돈으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엄마, 그럼 이제 정말 돈이 없으신 거예요? 조금은 있어.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 그럼 저희가 엄마 용돈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엄마한테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드려야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부터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준호와 지은이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갖다 줬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죠. 하늘이도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됐고 가족 모임도 자주 했어요. 예전처럼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 가족다운 만남이었죠. 할머니, 우리 가족 중에서 할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하늘이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했어요. 왜?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안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한 선택이 맞았던 것 같아요. 만약 그냥 돈을 줬다면 준호와 지은이는 평생 저를 ATM으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들은 정말 변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가 뭔지 깨달았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준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요. 만약 그때 그냥 돈을 주셨다면 저희는 평생 잘못 살았을 거예요. 그걸 알면 됐어. 네, 이제 정말 알겠어요. 가족이 뭔지,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은이도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로 생각해요. 고마워. 앞으로 평생 효도할게요. 진짜로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가족이 됐죠. 돈은 없어졌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진짜 가족을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는 평생 그들의 ATM 역할만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진실을 알게 됐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예전처럼 큰 집에 살지도 않고 많은 돈이 있지도 않지만 진짜 가족이 있어요. 준호와 지은이는 이제 정말 착한 아들, 며느리가 됐어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챙겨주죠. 하늘이도 이제 진짜로 저를 좋아해요. 외할머니보다 저를 더 찾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어제도 하늘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도 우리 하늘이 사랑해. 할머니, 우리 평생 함께 살아요. 그래,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살자. 정말 그럴 거예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돌이켜보니 저는 참 운이 좋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때로는 단호한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진짜 가족은 돈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아들이 저를 위해 살려고 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여러분도 가족의 진짜 의미를 찾으시길 바라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